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앞서 로보피아 투자자문의 이대우 대표님은 시장이 편안한 영역이 아직까지 꽤 열려 있다고 하셨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또 편안하게 느긋하게 갈 수는 없는 흐름들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님과 함께 주간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흐름은 초반에 좋았는데요. 또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또 이제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 지수 한 번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3,236이니까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뭐 장중에 거의 장중 최고가를 근접한 흐름들로 갔었고요. 3,249 위에서만 끝나면 이제 종가로 최고치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변동성이 있으면서 지금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초반부터 힘이 좀 떨어지는데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상당히 굵직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지수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승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뭐 6월에는 정말 이벤트들이 정말 많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은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파고 있고요. 지난주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사실 기대치를 하회한 고용 지표 발표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 우려감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사실 뭐 고용 지표가 기대보다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은 진행 중이다라는 뭐 이런 좀 시그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선언은 아마 이제 올해 말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시작은 내년 초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빨라야 뭐 내년 후반이나 아니면 내후년 초반 뭐 이렇게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좀 있는데요. 뭐 10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국내에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날 밤에 이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22의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 옵션 만기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상방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방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현재는 전년 대비 한 3.6%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4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일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의 변동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의 또 변동성이 한번 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로 중앙회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좀 전망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다수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의 지금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고점을 뭐 장중에 돌파했는데 목요일 이후에 외국인이 어떤 매매 방향성을 갖는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고점을 찍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데 사실 거래 대금이 1분기 고점 찍었을 때 당시에 보다 훨씬 좀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종목별로도 지난 고점 지수 고점이었을 때 좋았던 종목들이 현재 마이너스 하락률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종목별 온도차만 좀 심화시키는 그런 지수 상승으로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질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까지만 보면 뭐 소비 관련주,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쪽으로 좀 갔다가 사실은 증권업계의 시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낮추고 있고 대형주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약간 반도체나 IT 쪽으로 또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올해 예상 실적 예상치가 좀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업종 위주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적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내의 그 이익 동향은 꾸준히 지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대비로도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 한 0.3% 정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컨센서스 상향이 되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 유틸리티, 상사, 자본재, 그다음에 에너지, 운송, 호텔, 레저고
근데 컨센서스 하향 업종이 조선 디스플레이 기계 IT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컨센서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올해 초반까지 좀 투자가 좀 편했던 IT, 그다음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사실 작년부터 뭐 올해 초반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나 빠른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뭐 중기적으로 좀 조정을 지금 확실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대표 대형주들, 삼성전기, 뭐 SK 하이닉스들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 추세가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뭐 지수가 좋지만 뭐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5월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그런 타겟팅이 된다는 것도 조금은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적 개선 전에 추세가 지금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 실적이 좀 좋고 개선되거나 또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 업종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 내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뭐 좀 지수가 하락하든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대형주나 소형주나 뭐 이렇게 이부법 논리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추세가 깨진 종목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큰 흐름이 정말 변할 수도 있는 그런 10일 전후로 지금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매매 방향성을 보시면서 전략을 좀 수정 보완하는 그런 걸로 좀 지수를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섹터 중에 이제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해운 조선 쪽이 있는데요.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쪽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글쎄 뭐 둘 다 사실 별로라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둘 다 그렇게 지금 네. 좋은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뭐 아스코도 있었지만 사실 뭐 별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네. 여기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7월이면 도래함에 따라서 또 좀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성 재료 학회 이벤트가 3분기에는 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실적이 되는 종목들만 좀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 백신 위탁 생산 업체 CMO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만 향후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해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뭐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4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표 해운주인 HMM 아니면 대연해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역행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랠리가 너무 지속되면서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상은 아직 싸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항상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이 지속될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해운보다는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셔서 하반기 상당히 유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그중에서도 최근에 남들 올 때 모르는 삼성중공업이 물론 무상 감자 그다음에 유증을 남겨놓고 있지만 이거를 꼭 받는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운지보다는 조선주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걸로 보셨고요. 근데 쭉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뭐 그렇게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닌데요. 예, 이번 주 전략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까도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지에서로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좀 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FOMC가 또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 힌트를 줄 가능성은 뭐 아직은 좀 열려 있다. 물론 많이 좀 그런 우려감이 잦아들었지만 그래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이탈한 대형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좋지만 종목들 간에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수 전체 조정이 나오면 하반기 유망 대형주를 모아야 되고, 방어주 개념의 그런 종목들도 포트에 좀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신규로 지금 매수하는 것들은
너무 큰 그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한 5%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발빠른 단기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주간 시장 전략, 대응 전략 세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